아까 제가 사업계획서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5년도 3월 10일 날 공고가 떴고요.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대요. 500만 원 준대요. 서울 예산. 이게 영동군 거거든요. 네, 영동군에서 영동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 사업 공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신청하실 분이 계시다면 날에서 500만 원을 공짜로 주겠다니까 열심히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사업명이 기업 환경 개선 및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네, 기업. 보니까 근로자 수가 5인에서 300인 미만인 경우에, 만약에 여기 조합으로 하고 계신 곳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합이면. 장목반 하면 되나? 네, 하여튼 상시 근로자 수가 여기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5인 이상의 경영체여야겠죠. 그거에 해당된다고 하면 500만 원을 주는, 여기 보시면 여성 일자리 쪽으로도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성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은 중소기업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공짜로다가 주는 돈들일수록 쭉 넘겨보시면 사업 추진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고 평가를 받아서 업체를 선발을 하고 발표도 하고 평가를 하고 선정되면 그때 돈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돈들일 경우에. 어쨌든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자, 신청서는 그냥 빈 칸만 채워 넣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건 기업용이니까 너무 그냥 띄고, 여기에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이걸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사업장, 소재지, 업체 소개, 한 줄, 이렇게 양식이 한 줄이 있다고 한 줄만 넣어서 신청하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비 현황 실태, 그죠? 시설,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시설을 구비하는데 현재가 어떻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사진도 넣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선 방안, 향후 계획, 요걸 쭉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업장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업체 소개 한 줄 쓰고 사진 몇 장 넣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한 줄 넣고, 이렇게 쓰면 안 주죠. 최대한 많이 써서 넣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는 방법들을 제가 아까 GPT한테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GPT한테 시켜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창 하나 열고, 요 PC에서 쓰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서 저는 우선 PC로 쓰겠습니다. 자, 아까 한글 파일로 돼 있는 거를 PDF 문서로 바꿔서 해놨거든요. 제가 미리. 요게 공고문을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나 이미지, 그러니까 즉 사진, 문서 이런 거를 여기다가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학습해라고 할 거예요. 오타났네요. 헉습해로. 근데 지가 알아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습니다. 이 사업 개요가 이거고 신청 자격은 이렇다고 하고, 벌써 순식간에 이 내용을, 이 열 몇 장짜리 내용을 지가 다 공부했네요 벌써. 심사 기준은 100점 기준인데, 사업 부적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요걸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 문서에 여기 있습니다. 배점 현황. 지원의 타당성이 50점이고요.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이 15점, 예산이 15점, 효과성이 20점, 두 개 합쳐서 50점입니다. 대략.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 계획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냥 신청만 한다고 주는 건 아닌 거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쭉 지가 학습을 해놨고요. 제가 여기다가 질문을, 저라면 이제부터
얘랑 명령을 안 내릴 거예요. 저는 얘랑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GPT를 켰으니까 지금까지 수업 받을 때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랬고 궁금한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였어요. 근데 얘가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인데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가다 놓는 거예요. 포도의 어디에 대해서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알려주거든요. 그것만. 근데 얘는 그것 말고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더 똑똑한 친구를 잘 쓰려면 얘한테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질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어떻게 쓰면 돼? 라고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답변해봐.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면 네가 최대한으로 좋은 정보를 만들어낼 건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저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했던 그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해. 내가 어떤 정보를 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가 뭔가 대답을 해주겠죠. 내가 어떤 정보를 줄지. 내가 정보를 미리 준 다음에 작성하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역으로 물어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알려달래요.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등록번호, 업종 이런 것들을 알려달래요. 그 다음에 설립 연도도 알려주고 운영 목적도 알려주고 기타 등등 쭉 이런 것들을 알려주래요. 내가 여기다가 1, 2, 3 답변을 쭉 달아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최대한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줄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에서 이걸 전부 다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두 가지 정보만 먼저 넣고요. 이거는 기본 정보니까 이렇게 넣든 저렇게 넣든 상관없는 거니까 업체 소개도 그냥 비전,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보자. 우선 그럼 목차부터 작성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럼 이제부터 얘가 목차를 아까 작성을 쭉 해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했네요. 지가 알아서 용동급 어쩌고 저쩌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막 알아서 쓰네요. 대체 우리가 커피숍도 아닌데 그냥 가상의 이름도 하나 지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그냥 거짓말로 막 써내려 시작합니다. 작성하라 그러면. 뭐가 됐든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명령한 건 뭘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으로 질문했을 때 나온 결과고요. 처음에 요 공고문을 주고 학습시키고 그럼 지가 학습시킨 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들을 주면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입력해 달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가 글을 쓰겠대요. 근데 요 정보에다가 우리가 다 넣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 시간을 여기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래서 우선은 넣었다고 하고 그냥 목차부터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것에 관련된 목차를 먼저 쭉 만들어줬네요. 아까 그 내용은 잠깐 나왔죠. 자, 그러면 목차 1번과 2번. 근데 1번은 볼까요? 한번? 자, 1번과 2번을 한번 작성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명령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목차가 마음에 들어 목차 1번과 2번을 상세하게 작성해. 라고 넣었습니다. 아까 목차가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8번까지, 5번까지 있었네요. 그죠? 5번까지 있었는데, 한 번에 작성하지 말고 1번과 2번만 상세히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업자 일반 현황, 어딘지는 뭐지? 요거는 다 거짓말이죠. 지가 가서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요 내용들만큼은 이제부터는 맞을 겁니다. 본 사업장은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어쩌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아까 업체 정보를 얘가
넣어달라고 했었던 요거 사업장 개요, 여성근로자 현황 이런 내용들을 넣었다면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요 내용들이 다 채워졌겠죠. 벌써 여기까지 써졌습니다. 여성근로자의 현황, 현시설 근무 환경 상태, 요거 사진 공간 등은 내가 캡처 떠서 넣으면 되고요. 사진 1 알아서 예시까지도 다 넣어놨네요. 그죠? 시설 설비 개선 현황 이런 것들도 쭉 해놓고 이어서 3번 작성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부터 3번을 또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작성을 시키면 얘가 만들어내는 문서의 양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씁니다. 쓸 때도.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풍성하죠. 나중에 내가 몰라도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쓸 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기억해뒀다가 쓰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개선 목표 및 상점 이런 것들까지도 알아서 전부 다 이렇게 금액들까지도 다 세팅을 해 놓네요. 총 예상 비용이 350만 원 든다고 그러고 자부담도 내가 넣겠다고 했고 아까 나라에서 500만 원 주겠다고 한 돈 중에서 내 돈도 좀 넣게서 하겠다고 하면 나라에서 참 이쁜 사람 아닐까요? 이어서 작성도 할까요? 4번? 네. 그럼 이제 4번 또 작성해 나갈 겁니다. 기대 효과랑 활용 방안들도. 자, 향후 방향. 아까 처음에는 그냥 업체 정보 이렇게 한 두세 줄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현황 정보 두세 줄 정도 나왔고, 그거밖에 안 나왔죠. 보고서를 쓰라 그랬더니.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양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나오는 양이 달라지죠. 근데 이걸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딘가에 가서 발표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설명해 라고 하는 것들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면 또 파워포인트를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어디 갔죠 아까? 저는 이렇게 뭐 강의안들을 이게 파워포인트다가 만들어서 실제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표를 하는 현장에 가게 되면 혹시 특히 청년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발표서까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발표까지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 자료를 넣고 인공지능한테 PPT 만들어 라고 하면 PPT도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떤 점이에요?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감마라고 하는 감마. 자, 제가 이거 한번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를 만드는 건 구글에서 GA, MMA 라고 치면 됩니다. GA, MMA. 그러면 감마 앱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은 무료인데 쓰고 나면 나중에 돈 내라고 합니다. 400 크레딧까지는 공짜로 주거든요. 근데 얘는 구글로 쓸 수 있어요. 구글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들어와서 근데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나오니까 생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텍스트로 붙여넣기가 있고 파일 또는 URL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성이 제일 편합니다. 얘는 GPT처럼 문장으로 만들어 뭐에 대해서 만들어 라고 하면 뭘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거는 지가 가서 자료를 가져오다 보니까 부정확한 자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GPT에서 제가 복사해 놨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복사해 놨거든요. 그 긴 문장캐를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아까 그거였어요. GPT한테 복사했었던 거 이만큼을 가지고 얘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겁니다. PPT로.
자, 계속 버튼 누르고 여기서도 또 계속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전체 테마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마를 선택하고 이런 느낌으로 할 건지 이런 느낌으로 할 건지 아무거나 저는 이 느낌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 누르면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아까 사업자 일반 현황 제가 복사 다 넣었던 거, 여성 근로자 현황 넣었던 거 이런 것들을 쭉 알아서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PPT를 만듭니다. 와. 경관성 그림은 바탕으로 넣는다든가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은 지가 알아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갖고 와요. 네, 지가 알아서 가져옵니다. 근데 나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 그림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다른 걸 바꿀래. 여기다가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 명령하시면 돼요. 이 그림 말고 다른 걸로 바꿔. 그럼 와서 바꿔줍니다. 어떤 느낌으로 바꿔 하면 바꿔주고요. 근데 내가 직접 수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얘를 PPT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어요. 내 입맛에 맞게. 그거 할 때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서도 수정은 할 수 있어요. 당장. 나는 이거 개선 계획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개선자 빼고 싶어. 그냥 이어서 이렇게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이 사진을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사진을 넣고 싶으면 네. 그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넣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빼고. 그죠? 그러면 요게 가면 사진을 바꾸는 것들도 있어요. 이미지 편집하는 것들도 있고요. 요 이미지를 내 걸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 바꾸는 게 작업하기는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일일이 얘가 만들어준 거가 전체 느낌은 마음에 들지만 전체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을 때 그냥 아예 여기 점 3개 누르면 여기에 가면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그러면 얘가 파워포인트로 변환돼서 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그때 가서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됐네요. 얘를 파워포인트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사진 같은 거 빼고 파워포인트로 여기서 바꾸면 되죠. 글씨도 바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한번 이 감마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도 GPT한테 대신 쓰게는 하지만 얘를 가져온 걸 그대로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검증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무언가 자료를 넣어주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고자 해서 질문만 두세 줄로 넣어서 나온 답변만 얻었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신기해 했었었죠. 근데 이렇게만 해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친구거든요. 지금 무료로 쓰고 있어도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질문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 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봤던 것처럼 얘한테 역으로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어떤 명령을 넣어주면 좋은지 어떤 정보를 넣어주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알아서 저한테 우리 질문을 하죠. 저한테 이런 것들 더 달라고. 그럼 전 거기에 맞춰서 뭐만 넣어주면 그때부터 지가 알아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거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랑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이것이 궁금한데 너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돼? 그럼 걔가 알아서 뭔가 답변을 줄 겁니다. 전 그걸 보고 거기에 따른 답변대로만 움직이면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친구다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얘를 내 걸로 점점점 더 맞춰나가는 방식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절대로 궁금한 것만 탁 묻고 나오고 이렇게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일찌감치
약속대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은 없으실 거니까 안 받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